오늘은 매일 폼롤러 위에 누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800일 넘게 매일 굴리고 있는 이 폼롤러 하나로 뚱뚱하고 만성 부종에 시달리던 제가 어떻게 부종을 싹 빼고 가벼운 몸을 만들었는지 그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사실 5년 전에 저는 아침마다 얼굴과 몸이 퉁퉁 붓고 몸은 늘 무거운데 자세 정렬까지 다 틀어져서 실제 체중보다 훨씬 부해 보이는 게 정말 큰 스트레스였어요. 더 괴로웠던 건 제가 필라테스 센터 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정작 수업 중에는 회원님들께 건강하게 몸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서도 속으로는 필라테스 강사가 왜 저렇게 부어있어? 자기 관리를 안 하나? 생각하실까봐 늘 눈치 보고 위축됐었어요. 갑자기 살이 찌거나 몸이 잘 붓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괜히 사진 찍기 싫어지고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 시선부터 신경 쓰이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제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작정 굶고 더 뛰고 더 혹사시키는 대신 매일 폼롤러 위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그 효과가 배가 되었고, 그래서 의지보다도 이 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폼롤러 위에 매일 누워야 하는 이유와 이게 왜 40대 이후 여성분들께 특히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폼롤러를 골라야 하는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데 해도 되는지처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제가 1800일 넘게 실제로 해온 정말 피곤한 날에도 할 수 있는 10분 루틴까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래 고정 댓글에는 실제로 따라하실 수 있는 진짜 날씬한 몸을 만드는 폼롤러 전신 스트레칭도 남겨두었으니까요. 혼자 의지로 매번 버티다가 실패하셨다면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잠깐 살을 빼는 게 아니라 평생 가볍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 드릴게요.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1800일 넘게 폼롤러 위에 직접 누워보고 굴려보고 수많은 회원님들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폼롤러는 힘들게 굴릴 필요 없이 딱 10분 누워만 있어도 몸의 순환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굳이 힘을 들여 굴리지 않고 누워만 있어도 부종이 빠질까요? 저 솔직히 고백하자면 엄청난 빵순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달한 디저트나 빵, 떡볶이 같은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땡겨요. 그런데 당분이 높은 음식을 먹다 보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하체 순환이 제일 먼저 막힙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그게 살처럼 굳어버리는 거죠. 20대, 30대 초반에는 안 먹고 며칠 뒤면 빠지겠지 하고 강도 높은 PT를 받고 고강도 운동으로 몸을 쥐어짜곤 했습니다. 하지만 체질이 부종형으로 고착화된 상태에서는 무작정 운동량을 늘린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체중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하체의 묵직함과 부해 보이는 느낌은 그대로 남아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수술 없이, 약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바로 순환이었습니다. 순환이 안 되는 몸에 고강도 운동을 가하는 건 막힌 하수구에 물을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노폐물이 나갈 길을 먼저 터주는 것, 그 물리적 순환의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가 바로 폼롤러였습니다. 선생님, 진짜 그냥 누워만 있는다고 순환이 된다고요? 아마 이쯤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보통 순환을 도우려고 반신욕도 하시고 따뜻한 차도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만약 골반이나 척추 정렬이 틀어져서 내부 길목 자체가 꽉 눌려있다면 어떨까요? 온열 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폼롤러 위에 내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생리학적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긴장과 회복을 조절하는 자율신경부터 보셔야 해요. 흔히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등을 열심히 문지르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물리치료사인 제가 회복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사실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은 등 뒤 흉추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복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출발하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흔히 굽히고 지내는 등 뒤 흉추 라인 T1에서 L2 라인은 비상사태일 때 켜지는 교감신경의 출발점이자 집중 통로입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스마트폰 보느라 등이 구부정하게 말려있으면 이 흉추 주변 근막이 단단하게 굳으면서 교감신경이 온종일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과항진돼요. 그럼 혈관은 수축하고 몸은 바짝 긴장해서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굽은 등을 무작정 강하게 문지르는 건 오히려 교감신경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폼롤러 위에 세로로 가만히 누워 굽었던 흉추를 펴고 깊은 호흡을 내뱉는 순간 팽팽하게 켜져 있던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비로소 차분하게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과열된 교감신경이 내려가야만 뇌간에서 시작되는 부교감신경이 위로 올라와서 우리 몸이 휴식하고 순환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막이완 및 자율신경계 관련 연구들을 보면 매일 10분 내외로 지속적인 자율신경 안정과 근막이완을 해줬을 때 심막 변이도가 안정되고 미세 혈류량이 급증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낮추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만성 피로와 부종에 시달리던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리셋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여기에 두 번째, 림프 순환 효과까지 터집니다.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굳어 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림프관이 마치 꽉 눌린 호스처럼 막혀요. 이때 폼롤러의 적절한 압박이 굳은 근막을 살살 풀어주면서 정체되어 있던 하체와 복부의 노폐물이 림프절로 싹 배출되도록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몸을 강하게 때려 부수거나 무작정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막힌 정렬을 바로잡아 내 몸이 스스로 순환하게 만드는 것. 이게 폼롤러가 가진 진짜 치료적 가치이자 제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건강의 기준입니다. 특히 이 순환은 여성의 일생,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생리전이 되면 초콜릿 같은 당분과 빵, 떡볶이 같은 탄수화물이 미친 듯이 땡깁니다. 혈당이 출렁이고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런 제 모습에 자책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대응합니다. 생리주기에 맞춰서 폼롤러 마사지와 골반 정렬에 더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렇게 노폐물 기를 터주면 놀랍게도 식욕 폭발, 몸의 부종, 피부 트러블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40대 이후 여성분들은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폐경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원래 우리 몸에서 혈관을 보호하고 지방대사를 돕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순환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나이살과 만성 부종이 하체, 복부로 집중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40대 이후 회원님들의 순환을 돕고 체형 정렬을 맞추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근막을 풀고 정렬을 잡아서 순환을 뚫어주면 갑자기 얼굴에 열이 오르고 감정이 널뛰는 갱년기 증상부터 갑작스러운 나이살과 만성 피로까지 현저히 완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순환을 더 주면 우리 몸은 다시 활력을 찾고 가벼워지면서 신체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다리만 부어요.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하체 부종의 원인이 상체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느라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등이 구부정해지면 명치 아래 횡격막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복압이 깨집니다. 복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 골반을 뒤로 말거나 앞으로 기울이게 되죠. 골반이 틀어지는 순간 골반 안쪽을 통과하는 대퇴정맥과 서해부 림프절 길목이 꺾인 호스처럼 접혀버립니다. 상체가 무너지니 하체로 내려간 노폐물이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하체에 고여서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 부종을 빼려면 다리만 굴릴 게 아니라 등과 흉추를 펴서 복압과 골반 정렬을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상하체 사슬을 함께 풀어줘야 하체 부종이 비로소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부터 정리해볼게요. 첫째, 어떤 폼롤러를 사야 할까요? 보통 폼롤러 사려고 검색해보면 종류가 너무 많죠. 소재와 모양별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흔하게 쓰시는 게 바로 EPP 소재예요. 대중적이고 단단해서 시원한 맛이 있죠. 저도 센터나 집에서 EPP 소재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나 평소 몸이 통증을 잘 느끼고 퉁퉁 붓는 분들은 처음부터 딱딱한 EPP를 쓰시면 몸이 놀라 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랑하고 자극이 순한 소프트 EVA 재질로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막을 부드럽게 달래주면서 이완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간혹 뾰족뾰족한 돌기형 폼롤러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돌기형은 특정 부위에 강한 자극을 주지만 부종이 심하거나 초보자인 분들에게는 강한 통증을 유발해서 근육을 더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보자나 부종형 체질은 EVA, 대중적이고 단단한 자극을 원하시면 EPP를 고르시면 됩니다. 단, 길이는 소재와 상관없이 척추 전체를 대고 누워 자율신경계 정렬을 잡을 수 있는 90cm 이상 폼롤러를 고르시는 것. 이것만 꼭 기억해주세요. 둘째, 강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플수록 세게 빡빡 굴리면 좋나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할 정도의 날카로운 통증은 오히려 몸을 긴장시켜서 근막을 더 단단하고 굳게 만듭니다. 시원하다, 숨을 내쉴 수 있다 정도의 강도가 정답입니다. 만약 특정 부위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신다면 그 다리를 직접 문지르지 마시고 그 부위의 위, 아래 주변 근막부터 살살 달래가면서 먼저 풀어보세요. 주변 근막이 느슨해지면 뭉쳐있던 핵심 부위의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절대 내 몸과 싸우듯 강하게 짓누르지 마세요. 셋째,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만약 동작 중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로 뻗치는 저림 증상이 있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간혹 선생님,
디스크에는 허리를 피는 신전 운동이 좋다면서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 근육으로 조절하며 피는 것과 폼롤러를 허리에 받쳐놓고 체중심의 강제로 허리가 꺾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허리 뒤에 폼롤러를 가로로 받치고 상체를 뒤로 넘기면 특정 관절 마디에만 과도하게 압력이 집중되어서 오히려 디스크와 신경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폼롤러를 허리에 대고 꺾지 마시고 등 위쪽을 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편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다면 폼롤러를 세로로 두고 편안하게 눕는 정적인 이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론과 주의사항을 다 확인했으니 이제 제가 밤마다 실제로 매일 하는 10분 셀프케어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소파에 그냥 뻗고 싶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치고 나이가 들어 눈가 주름 사이에 화장이 끼는 날이 오더라도 나 자신을 다정하게 가꾸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자는 끝까지 아름답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폼롤러 위에 가만히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보고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내일의 일정과 다이어리에 적을 마음들을 혼자 조용히 정리해보는 거죠. 정말 지치고 피곤한 날은 거창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폼롤러를 척추 라인을 세로로 길게 대고 툭 누워만 있어요. 10분 동안 가만히 누워서 깊은 호흡으로 가슴 앞쪽 쇄골 라인을 넓게 열어주면 하루 동안 팽팽하게 과항진됐던 교감신경이 비로소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후두골이라고 하죠.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뒤통수 라인 쪽을 폼롤러 모서리에 살짝 대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도리도리 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머리 쓰느라 바짝 긴장했던 목과 어깨 근육이 꽤 이완되면서 머리가 순식간에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부위는 우리의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뇌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보며 지쳤던 눈의 피로와 긴장을 툭 떨궈내는데 정말 탁월해요. 그 다음은 폼롤러 위에 놓은 채로 팔꿈치를 구부려 손바닥 천장목에 만들고 천천히 만세했다가 내려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 종일 앞으로 굽어있던 등과 말려있던 어깨가 부드럽게 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겨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오늘 출근할 곳이 있고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만약 유난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날이라면 폼롤러 위에 누워서 내 몸의 호흡에만 집중해봅니다. 코로 공기가 가득 들어오고 입으로 공기가 가득 나가는 걸 느끼며 깊게 호흡을 5번 정도 내뱉어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위협을 느끼고 숨을 얕고 빠르게 쉬게 만듭니다. 이 얕은 호흡이 지속되면 내 몸은 계속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온몸을 더 뻣뻣하게 굳히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이때 의도적으로 호흡을 깊고 길게 내뱉어주면 뇌는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온몸의 긴장을 사르르 풀어내게 됩니다. 힘들었던 날에는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내 몸을 달래주고요. 반대로 컨디션이 좀 괜찮거나 에너지가 남아있는 날에는 폼롤러를 등 뒤에 가로로 두고 몸을 뒤로 살짝 젖혔다 올렸다 반복해봅니다. 등과 허리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굴려주면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준 내 몸을 정성껏 돌보는 거죠. 때로는 오일을 살짝 바르고 괄사로 얼굴 라인을 다듬거나 머리 혈류가 원활하게 돌도록 두피 마사지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를 다정하게 돌보는 작은 10분이 쌓이면 다음날 아침 완전히 다른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단순히 살 빼는 동작 몇 개를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몸이 자꾸 붓고 체형이 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조금씩 잃어가고 계신 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약이나 수술이 아니어도 내 몸을 다정하게 돌보는 순환 시스템만 구축해두면 내 몸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희망을요. 5년 전 아침마다 퉁퉁 부은 몸을 보면서 자책하고 위축되어 있던 필라테스 강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몸을 쥐어짜는 대신 제 몸을 달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가벼운 몸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느꼈던 이 기쁨과 편안함을 여러분들도 꼭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의지만으로 매번 버티다가 포기하셨다면 이번에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평생 가벼운 몸을 유지하는 폼롤러 전신 루틴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생스럽게 운동량만 늘리다 지치셨던 분들이라면 꼭 클릭하셔서 시작해보세요. 여자는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돌보기 시작할 때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밤 딱 10분만 폼롤러 위에서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맡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매일 애쓰는 내 몸에게 오늘 밤 딱 10분의 선물 같은 시간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삶이 끝까지 편안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